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의원 교수 모시고 알고 보면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이야 이제 우리 교수님 전공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러네요. 매번 다른 이슈로 네. 대화 나누다가 자 노화 사실 노년내과는 다른 의학 분야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덜 알려진 분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교수님은 어쩌다가 20대의 나이에 이걸 전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제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으면서도 좀 깊게 알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죠. 넓고 깊게. 근데 제가 굉장히 열심히 봤던 드라마 중에 ER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ER이요? 네, 응급실 드라마죠. 예. 거기 보면 굉장히 응급실 의사들이 다양하게 또 알고 또 환자들의 삶이 또 나옵니다. 예. 또 의과대학 시절에 열심히 본 드라마 중에 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건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판타지 같은데 모르는 게 없는 아저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제전능한 의사님.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넓고 깊게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본과 3학년 때 처음으로 병동 실습을 나갔을 때 그때 좀 하우스와 비슷한 그런 저희 선배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의식을 잃고 왔는데 원인을 잘 찾지 못합니다. MRI를 찍어도 원인이 없고. 근데 이분이 결국에 연배가 많으시고 약도 많고 복잡해서 노년내과, 당시 이제 서울대병원이어서 노인병내과로 입원을 하셨는데 약 정리를 싹 하더니 환자가 멀쩡해져서 퇴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2년차 본과 2학년 블록 강의라고 해서 과목별로 쭉 배웁니다. 진단과 치료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팬시하다. 이 생각이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제가 의과대학 때부터 호른을 했습니다. 호른은 네, 금관악기죠. 예. 입술과 주변의 근육과 또 코어 근육이 굉장히 잘 발달해야 소리가 잘 납니다. 이 호른이라는 악기가 참 묘합니다.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한 3, 4일만 연습을 안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바로 티가 나군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노력을 않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거나 발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논문을 엄청 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감소증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근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노년내과에서 하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년내과에 가서 근육을 고생 안 하고 내가 키울 수 있는 약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노년내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관심이 처음에 출발했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화라고 하면 그냥 나이 들어가서 뭐 좀 쇠진해지는 거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의학계에서는 노화를 정확히 뭐라고 정의하나요? 가장 정확히는 이 단순히 이제 사람이 살아온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시간이요? 시간이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유전적 요인 그리고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아주 어렵죠. 복잡하죠. 결국에 구조와 기능이 변화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수정란이 착상될 때부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부터 그때부터 시계가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장과 발달 과정도 노화와 거의 대부분의 기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때부터 노화는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든 생물학적 변화 과정을 다 노화라고도 퉁을 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과 관련된 건데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물리거나 더디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거. 그런데 노화를 극복한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여기 박정호 교수님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지금 노화 시계가 각 조직과 장기 세포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저는 1초에 1초씩 갈 수도 있고 또 1초에 2초씩 갈 수도 있고 또 교수님 또 시계가 어떤 데서는 0.5초씩 갈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과 또 세포나 또는 우리 몸이 느끼는 이 노화 시계는 배속이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속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어떤 최신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면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최신 지견입니다. 그래요? 뒤집는다는 건 노화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가 120세인 분을 0세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노화 시계가 일종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해킹을 해서
고무줄처럼 오히려 가속시킬 수도 있고 예. 역진을 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완전히 이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뭐 30살인 상태로 100년, 1000년, 만년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닐 거고 그렇게는 아마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좀 전에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역진을 할 수 있게끔 거꾸로 갈 수 있게끔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계속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불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시간이 갑니다. 가는 과정 자체를 완전히 그러려면 정말 뭐 냉동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인간의 수명 한계는 대략 120살 전후일 것이다. 이것이 수렵 채취 사회, 그러니까 원시 시대죠. 원시 시대에도 오래 사시는 분들은 7, 80살까지 살았다는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원시 시대에 보통 사람이 3, 4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최대 120살로 산다고 하지만 또 평균 수명은 뭐 80세, 90세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이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생 그리고 기본적인 의학의 발달로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난 게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만성 질환 예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노화 뭐 극복이나 이런 기술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과학자들이 기대하는 건 어떤 거냐? 120살이라는 이론적인 한계 수명, 물론 뭐 데이비 싱클레어 같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20%는 더 늘려서 150살까지도 될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 수명은 인정을 하되 질병을 겪고 우리가 돌봄 요구가 생기고 노쇠를 겪는 기간을 압축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병 기간의 압축이라는 표현을 전문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60대 중반부터 이제 골골 옛날 90년대 생각을 하면요. 했던 거를 점점 그 시점을 70, 80 그래서 요새 9988, 1234라고 얘기하잖아요. 노화 속도를 극단적으로 느리게 만들면 30대 중반, 40대 또는 그것보다 더 나은 상태의 기능을 가진 채로 그 기능을 정말 100세까지 유지를 한 채로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돌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어떤 의미냐면 나의 생물학적인 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몸의 고장 정도입니다. 이 고장 정도가 이렇게 쭉 쌓여가는데 이 쌓여가는 속도가 1년치 쌓일 수도 있는데 1년에 0.4년치씩 쌓일 수도 있는 거죠. 또 가속노화를 하면 2년치도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고장나는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한계 수명도 늘릴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간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노화 극복의 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랍스터라는 생물은 제가 알기로는 이론적으로 무한히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극단적으로 기술이 더 개발되면 랍스터처럼 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랍스터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텔로머레이즈는 효소는 우리 사람에서는 암세포에서 관찰이 됩니다. 무한 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랍스터 같은 이제 심플한 어떤 개체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할 수가 있으나 사람에서는 뭐 당연히 무한 증식이 발생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효모. 이스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스트를 쫄쫄 굶기면 수명이 막 50%씩 늘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쫄쫄 굶기면 근감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따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동물 중에 이제 극단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히드라 예를 들면 뭐 줄기세포가 무한히 이제 계속 리뉴얼이 뭐랄까 새 걸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오랜 기간 살 수가 있고요. 뭐 상어, 그린란드 상어는 또 400년 이상 산다 그래요. 그래요? 대사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의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사 속도가 느리다, 줄기세포가 리뉴얼 새 걸로 교체가 된다, 텔로미어 단축이 속도가 느려진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이런 기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일종의 해킹을 해서 생활 습관 또는 요새 개발되는 약들을 이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사람에서도 조금씩
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노화도 좀 극복하면서 네. 뭔가 그러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이건 신진대사를 인위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동물 사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장수한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의 공통분모가 좀 느리게 움직이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거북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끼리도 분당 심박동 수가 인간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래 사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 사람에서 현재 제일 중요하다. 특히 현대인 지금 서구식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화의 가속 페달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서 잠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인슐린 IGF-1 시스템이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슐린은 결국에 내 몸속에 당분이 충분하거나 에너지가 많으면 그 분비가 증가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이 있는 것 중에 또 mTOR라는 또 두 번째 억셀러레이터가 있는데 mTOR요? 네, mTOR이라고 하는데 이 mTOR라는 거는 또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활성화되었을 때도 활성화가 되고 또 하나는 고기, 특히 붉은 고기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인슐린과 mTOR는 공통적으로 개체가 성장 그리고 사이즈가 커질 때 근성장 이런 데도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또 노화의 가속 페달이기도 해서 네, 그리고 또 암세포를 만드는 그런 능력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략 서양식의 서구식 생활 습관을 영위하는 현대인의 경우에는 대사 과잉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80대, 90대에도 대사 과잉 상태에 있고 동양인 분들은 좀 다르죠. 보통은 한 70, 80대 되시면 그때부터는 빼빼 마르기 시작하는데 이 대사 과잉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하나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에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장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엔진, 세포 내 엔진인데 고장나서 잘못 돌고 있는 엔진들이 많아요. 이 엔진들을 태워버리려면 미토호르메시스라고 해서 이거 이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줘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노화와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기작들을 또 억제를 해주는 능력이 있고 운동이 만성염증도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의 홀마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기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운동만 한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 운동이 정상적으로 신체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과잉 신진대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근육량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방지하는 이 기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몸의 기능을 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쓰레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들었는데 해외에서는 노화가 질병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실제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런 실험을 했던 결과를 화면으로 TV 화면으로 봤는데 세상에 생쥐의 노화가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역진 다시 젊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이거 맞는 겁니까? 네, 우선 생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생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사람에서도 생물학적인 나이, 그러니까 노화 나이를 피를 뽑아서 잴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로 재미있는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면 노화가 가속됩니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확 늘어나요.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회복을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가속 노화 가속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다 회복이 되고 나면 또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골절을 입어서 큰 수술을 하고 나면 노화 가속이 됐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요. 사람에서도 노화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또 다시 회복되었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관찰 연구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뭐 생쥐에서는 정말 대놓고 우리가 노화의 정보를 해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DNA를 가위로 잘랐다가 갖다 붙이면
DNA의 염기 서열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주변에 노화 정보가 흐트러집니다. 그때 노화가 확 가속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미국에 스타트업들도 생기고 있고 또 연구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노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 지연입니다. 지연? 네, 영어로는 에이징 리타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리타드가 지연이거든요.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우리말로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뭐 저속노화라고 네.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화의 배속을 1배속을 0.7배속, 0.6배속으로 만들어서 내 몸에 고장 쌓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면 20, 30대부터 쭉 그 효과를 쌓아가면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걸렸어야 할 당뇨, 혈압, 고지혈증이 안 걸리고 보통은 70대 초반이면 노년의 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몸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10년, 20년 뒤로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젊음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내장기관적으로나 또는 밖으로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드러나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시놀리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시놀리틱은 몸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 좀비 세포가 생깁니다. 노화 세포인데 이 노화 세포는 암세포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안 된 놈이에요. 암세포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 증식을 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자라고 또 변이가 심해지면서 더 독해집니다. 이 친구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좀비처럼 가만히 있는데 염증 물질을 뿜어냅니다. SASP라고 해서 이름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청취자분께서는. 하지만 이 노화 연관 염증 물질을 뿜어내고 주변 세포한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노화 세포를 생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터뜨립니다. 약으로 터뜨릴 수가 있어요. 예. 터뜨리게 되면 생쥐가 나이 든 모습에서 젊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저희 노인의학에서 하는 측정법으로 측정해보면 실제로 회춘이 되고 예. 또 피를 뽑아서 잴 수 있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재봐도 역시나 젊어집니다. 그래서 시놀리틱이라는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에이징 리타의 노화 지연도 약물로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시놀리틱이라는 것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비슷한 건데 또 이제 시노모픽이라 그래서 제가 네. 노화 세포가 몸에 해로운 물질을 뿜어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못 뿜어내게 만드는 또 그런 약들도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그러면 사람에서 쓰려고 하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규제입니다. 규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FDA에서 이것은 노화는 질병입니다라고 해줘야 사람에서 2상, 3상, 임상을 갈 수가 있어요. 예. 이 약이 병에 듣는 겁니다, 아닙니다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타겟 질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엘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에 있는 닐 바질라이라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람에서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으로 노화 지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지금 한 5년째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18년에 WHO에서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네. 문제가 이게 이렇게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약을 개발하면 되는 약을 개발하면 되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노화가 진행되면 노쇠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고장이 늘어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문제를 이제 WHO에서는 내재 역량이라 그래요. 노화에 의한 비정상적인 내재 역량 감소. 요것만 이제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네. 전체적으로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는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노화를 질병이냐 아니냐로 보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대응력과 여러 가지 산업적인 변화까지도 촉발되는 정의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화가 질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 2부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 모시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노화 속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1부에서요. 노화는 질병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툭 던진 질문인데 야,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파장이 큰 뭐랄까요? 데피니션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마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노화과학 가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노화 배속이 달라질 수가 있고 한 사람 안에서도 각 장기간의 노화 배속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가 생겼다. 옛날에는 당뇨병이구나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내 몸에 혈당을 처리해내는 시스템의 노화의 누적에 의한 결과다. 치매가 생겼다. 비슷합니다. 뇌의 기능, 전반적인 기능이
노화되는 속도가 빨라서 그게 어떤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당뇨 환자, 치매 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의료는 어떤 병이 진단이 되면 그 병을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연구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앞 단계들이 더 앞 단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개체에서 한 사람에서의 노화 속도를 현저하게 느리게 만들면 대부분의 이것들을 이제 노화 연관 질병들이라고 하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관절염,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치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예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질병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피를 뽑아서 나의 노화 배속이 1.5배속인지 0.7배속인지 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합니다. 예. 그러면 국가나 어떤 제도 입장에서는 노화 속도가 1.3배속 이상인 사람은 저속노화 물질을 보험으로 먹게 만들어야 되나? 완전히 의료의 개념이 다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 드는 시놀리틱 노화 역전 물질을 뭐 이제 보험으로 처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개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연구들이 사실 쥐에서는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정말 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ITP라고 해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지원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노화 지연 물질 칵테일을 쥐에 먹이게 되면 최대 수컷 쥐에서 34%까지 수명 연장이 가능한 그 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30% 이상 노화 감속이 가능한 거죠, 쥐에서.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액셀러레이터, 엠토르하고 그리고 인슐린 IGF-1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사 과잉을 타겟팅하는 물질인데요. 하나는 라파마이신이라고 불리는 물질이고요. 지금 현재도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카보스라고 해서 혈당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게 아직 사람에서 임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사람에서 노화 임상 연구 하기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규정돼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다고 해도 사람이 죽으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연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그 PI, 그러니까 책임 연구자가 같이 아마 죽어야 연구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는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해서 간접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부티크 클리닉, 그러니까 그냥 개원가죠. 개원가에서 이런 약들을 이제 처방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고. 우리로 따지면 그냥 개인 병원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비싸죠. 비보험이고 완전 보험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또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운동을 해서 거의 대부분을 찾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무병장수하려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인데 여기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큰 가설 중에 하나는 노화만 늦춰도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가설들이 있고, 근데 그러면 노화를 늦춘다는 건 노화를 질병으로 간주하면 개발될 수 있는 더 많은 의약품들, 이런 것들로 노화를 늦춰서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근데 앞서 무슨 말씀도 해주셨냐면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해서 의약품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일부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하나 또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많은 뭐 항암 치료 기법이라든가 다른 치료 기법이요, 초기에는 굉장히 고액이었으나 그게 슬슬 이제 급여로 내려오거나 대량 생산이 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됐던 의약품이나 치료 시술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차라리 FDA에서도 전격적으로 노화도 질병입니다 선언을 해버리면 관련 의학 기술이 경쟁적으로 부스트를 키고 개발이 돼서 그게 싸지고 급여까지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무병장수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실은 예전에 키스텝, 우리나라 이제 기관인데 연구기관인데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언제쯤 되면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하게 될 거냐 했을 때
한 2034년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정도 내에 네.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이제 본물처럼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것 같다라고는 전문가들 컨센이 있고요. 네. 저도 2030년 이전에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쌓이고 네. 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증거들이 쌓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브라이언 존슨 미국의 사업가죠. 이분이 1년에 25억, 200만 불씩 자기의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 쓰는 그런 분인데 네. 일종의 크라우드 리서치 같은 형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막 미국 사람들을 보면 인도에서 이 라파마이신 성분을 직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라파마이신을 먹는 사람들의 웹사이트가 있고 네. 광신도 같은 그런 네. 그룹이죠. 네. 그 웹사이트에서 얘기하는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자기 돈 내고 다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경험들이 점점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효과가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네. 부작용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연구가 진행이 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미 또 있는 약들이 많아요. 그 ITP라고 그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지원하는 G에서의 노화 지연 연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효과 있는 약들이 사람의 대사를 가늘게 만들어주는 약들, 대사 과잉을 없애주는 약들인데 이런 약들은 다 그냥 이미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좀 개인화된 어떤 노화 지연 물질의 사용이 점차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변화에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이 최근에 이제 위고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GLP-1, GIP 이렇게 복합 자극제인데 비만약이죠.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는 비만약인데 이 약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서의 대사 과잉을 극단적으로 빠르게 줄여주는 약이라고 볼 수 있죠. 비만이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이 약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나오는 겁니다. 써보면은 대사 과잉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사 파라미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화 연관 질환으로 우리가 꼽던 것들이 다 예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연구와 사람들의 경험의 부수적인 결과로서 결국에는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결국에 임상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노화 쪽 필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벌써 변화가 항상 빨리 진행되고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좀 궁극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노화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적인 현상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감을 즐긴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순응하면 되는 게 아닌지 꼭 이렇게 노화에 대응하고 안티에이징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티에이징이란 표현을 그래서 노화 필드에서는 이제 잘 쓰지 않고 특히 일본에서는 항노화라는 표현을 별로 안 쓰고 향노화라고 합니다. 향노화? 네, 노년을 오히려 내가 함께 즐기고 나를 완성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제가 많이 인용하는 연구가 있는데 2002년에 예일대의 베카 레비 교수가 했던 연구입니다. 노화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화를 내 아이 완성의 시기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 비해서 7.5년 정도 빨리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노화를 이렇게 억제하고 막 몰아내고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비 싱클레어 교수의 책 노화의 종말 이런 종말 또는 전쟁 이런 건 별로 안 좋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노화를 그러면 왜 관리를 하고 또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설계 자체는 어떻게 보면 30-40년 정도를 살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수렵 채취 사회에는요. 기본적으로 생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15세에서 30세까지 원시 시대에는 생식을 이제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양육을 하고 그러고 조금 더 이제 생존을 하는 그런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이제 100세가 된 것이죠. 현대 의학이 또 발달하게 되고 좋든 싫든 100세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 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방식대로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일배속의 삶을 사는 현재의 방식이나 또는 요즘 젊은 분들처럼 더 오히려 가속노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게 되시면 너무 일찍부터 만성질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노쇠한 기간이 굉장히 길게 되는데 그 아프고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20년, 30년 되는 거죠. 그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WHO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화에 따른 내재 역량의 비정상적 저하는 적어도 질병으로 인지를 하고
WHO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건강 노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저도 노화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노화 속도를 줄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즐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고액의 그 뭐 약품들, 네. 이거 살 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네. 굳이 뭐 한 연간 25억 원 정도 드는 그런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와 유사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신다고. 네, 우선 굉장히 셀럽들이죠. 그 중에서 제일 뭐 요새 많이 나오는 분 브라이언 존슨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현재 노화 속도를 한 0.7배속 정도까지 늦춰놨습니다. 1배속 대비, 그러니까 한 30% 정도 저감이 된 거고요. 예. 이분의 생활 습관을 보면 채식이 메인입니다. 식사는 브로콜리, 렌틸, 콜리플라워. 이것만으로 식사를 드실 때가 많습니다. 벌써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예, 저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식을 하시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시면 25가지의 운동을 하시는데 25가지? 네, 와. 이분이 체지방률이 하위 1.5%, 그러니까 뼈하고 근육밖에 없고요. 이야. 그다음에 이분이 드시는 약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라파마이신. 이분은 그걸 드세요? 드십니다. 라파마이신 드시고 있고, 그다음에 아카보스라고 해서 또 쥐에서 효과 있는 라파마이신과 아카보스를 쥐에서 동시에 먹으면 30% 이상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예. 두 가지를 다 드시고 있고요. 예. 바르는 약으로 세븐틴 알파 에스트라다올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여성 호르몬인데 예. 여성 호르몬이지만 여성화를 하지 않는 좀 특이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타민, 각종 미네랄, 그다음에 메포민을 하루에 2g을 드시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양을 드시는 겁니다. 당뇨 네. 환자가 아닌데 메포민을 예. 2g을 먹고 있고, 그다음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제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분으로 데이비 싱클레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버드 교수기도 하시고요. 네. 또 사업가시기도 하죠. 지금까지 창업한 회사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도 비슷합니다. 채소 위주의 소식을 하시고 고기를 거의 안 드시고요.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금연하시고 절주하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메트포민 드시고 NMN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IP,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드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드시고 있고, 피세틴이라고 하는 또 항산화 물질 드시고 있습니다. 예. 데이비 싱클레어도 굉장히 동안이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거의 한 10년 동안 거의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런 두 분의 식사를 거의 모사를 하면서 실제 효과가 있던 것만 우리가 체리피킹을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데이비 싱클레어가 메포민, NMN, 피세틴 얘기를 하지만 메포민은 ITP, 아까 말씀드렸던 쥐에서의 연구에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서 최소한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이 ITP라는 프로젝트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라고 저희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메포민과 NMN은 둘 다 그것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이언 존슨이 드시고 있는 뭐 메포민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들, 기타 등등, 뭐 투메릭이나 N-아세틸시스테인 같은 항산화 물질들은 이런 것들 통과를 못했는데 네. 결국에 통과한 물질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라파마이신과 아카보스, 브라이언 존슨이 먹고 있는 이 정도가 유효 물질이고, 또 세븐틴 알파 에스트라다올이라고 하는 그 여성 호르몬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형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이게 근데 뭐 탈모약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연히 탈모로 바르는 분들이라면은 뭐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실제 효과가 있는 요 라파마이신과 아카보스의 효과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식습관으로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예. 제가 저속노화밥이라고 트위터에서 계속 바이럴하게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어떤 상업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밥을 드시죠. 네. 흰쌀밥을 드시게 되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때 인슐린이 나옵니다. 예. 인슐린이 나오면 mTOR가 활성화가 동시에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억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기전입니다.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이때 mTOR가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저속노화밥이에요.
흰쌀밥 대신에 저는 렌틸콩을 뭐 40% 굉장히 많은 양의 렌틸콩을 넣습니다. 네. 브라이언 존슨이 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귀리 20%, 귀리요. 네, 현미 20%, 예. 백미 20%뭐 이 정도까지.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정을 할 수 소화가 있겠네요. 되는 정도로 조절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콩을 많이 넣은 잡곡밥이라는 뜻입니다.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콩을 많이 넣으면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고기 반찬을 거의 안 드셔도 고단백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 고기 반찬을 많이 먹으면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많이 드시면 거기에는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있는데 BCAA라고 해서 운동선수들이 근비 후 만들 때 먹는 거예요. 예. 이게 mTOR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파마이신을 안 먹고도 콩 많이 들어있는 밥 먹거나 또는 일본 사람들 콩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건 논문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게 다 이런 같은 효과인데 그래서 콩 많이 들어있는 잡곡 드시면 첫 번째로 라파마이신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예전에 농진청에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잡곡밥에 있는 겨 성분에는 아카보스와 비슷한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일수록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콩을 넣은 잡곡밥을 드시게 되시면 결국에 브라이언 존슨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또는 미국의 부티크 클리닉에서 비싼 돈 내고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과 같은 효과를 먹는 것만으로도 일단 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속노화 식단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겁니다. 충분한 운동, 특히 젊을수록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대사 과잉이 사라지고 네. 또 미토호르메시스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은 고장난 미토콘드리아가 타버리는 건데 예. 이 효과가 사실은 NMN이 만드는 효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데이비 싱클레어가 먹는 그리고 메트포민이 만들어내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냥 연배가 들면 들수록 6070이 되시면 근력 운동 비율을 높이고 유산소 운동 비율을 낮추는 게 맞고요. 젊은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잘 주무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잘 자면 정말 스트레스 호르몬 직접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저속노화밥 먹고 운동하려면 결국에 활력이 있고 또 내가 가속노화 음식, 맛있는 거, 초가공식품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근데 잠을 못 자면 예. 또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식욕이 바뀝니다. 식욕이 많아지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더 먹고 싶게 되고 똑같은 음식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샐러드를 보여주고 감자칩을 보여줍니다. 네. 그럴 때 잠을 못 잔 사람은 감자칩을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욕망, 이런 중추가 특성이 변하게 되고 또 예. 억제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잠과 명상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순환을 만들어요. 네. 재미있는 게 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전두엽 기능도 좋아지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몸에 부종이 빠지기 때문에요. 또 인슐린이 부종을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특성이 변하고 좀 더 슴슴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브라이언 존슨이 200만 불 들여서 하시는 것 중에 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브라이언 존슨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브라이언 존슨 잘 잡니다. 예. 그리고 항상 명상하고 그리고 운동 꾸준히 챙겨서 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 채식, 소식, 특히 렌틸콩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들을 해보게 되면 미국의 비만한 중년 남성을 모아서 제가 말씀드린 잘 먹고 잘 자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이거 네 가지만 2달만 해도 피를 뽑아서 잴 수 있는 그 신체 나이가 3년 이상 줄어든다. 뒤집어지는 거죠. 거꾸로 예. 나이 드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아까 전에 제가 노화 배속 말씀드렸는데 예. 이 노화 배속을 늦출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최근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약을 먹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쥐에서 30%까지 수명 증진할 수 있는 것들을 생활 습관만으로 얻어낼 수 있고 최근에 나오는 관찰 연구들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삶의 필수 요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일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잠을 잤죠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죠. 그다음에 움직이죠. 그다음에 쉬죠. 술, 담배 하죠. 이런 것들을 삶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 네. 이런 필수 요소를 잘 관리하고 그렇지 않고만 가지고도 뭐 거의 40대 남성 기준으로 24년 정도의 수명 차이를 낼 수 있다. 24년이요? 네. 와. 그러니까 거의 뭐 남은 생애가 60년이라고 하면 30% 이상.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전 국민 대상으로 우리가 저속노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먼 미래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어떤 의료나 돌봄 자원의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고 가장 그렇겠네요.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이 앞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브라이언 존스라든가 데이비드 싱클레러 이분들이 하시는 방법인 예를 들어서 뭔가 채식 위주로 소식하고 25가지의 여러 약품도 먹고 라파마이신 드시는 분들 호르몬도 바르고 아까 예일대 교수님이 이렇게 노화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7.5년 더 덜 산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신경 쓰는 것보다 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제된 식단에다가 충분한 운동, 수면과 그다음 명상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100세인 마을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블루존이라고 하는데 이 블루존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과잉을 하지 않습니다. 과잉? 네, 과식을 하지 않고 내가 100을 먹고 싶으면 80만 먹고요. 또 하나가 긍정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즐겁게 그리고 65세가 넘어도 항상 액티브하게 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짧게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충분한 수면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얼마나 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7시간 반을 평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반 정도인데 이게 사람의 또 유전자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 자는 사람, 짧게 자는 사람이 있고 일찍 자는 사람, 늦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커피 안 마시고 알람 없이 며칠 동안 편하게 자보고 이게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충분한 수면의 시간은 좀 다르다 그 얘기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상은 뭐 따로 방법이 있습니까? 명상은 가장 기본이 마음 챙김 명상이고 그 명상은 정말 5초 동안 그냥 내 숨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만 해도 돼요? 네,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마음 챙김 명상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가이드가 있을 거고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호흡이나 소리 또는 나에게 보이는 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는 거고요. 과거로 반출을 하면 우울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지금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운동이 굉장히 좋은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그 운동도 명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핸드폰 내려놓고 걸으면서 그냥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느끼면 그 자체가 명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5억 번 것 같은 기분이 확 드는데요. 덕분에 안티에이징이라는 표현 말고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정희원 교수님 덕분에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의 정희원 교수였습니다. 앞으로 왕성한 활동 더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